허벅지 앞쪽이 저리면 여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깊은 곳이 저리면 여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저린 부위마다, 증상마다 다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다리가 저린 분들, 엉뚱한 곳을 치료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다리 저림의 원인 8가지를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겁먹고 병원부터 가지 마시고 집에서 하루 딱 1분만 잘 풀어보세요. 다리 저림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여러 병원 전전하신 환자분들이 이것들을 알고 진짜 놀라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쉬운 거였다고요? 진짜 이런 반응입니다. 오늘 내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리가 저려요 하고 병원을 가면 흔히 치료를 이렇게 받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고 있다고 진단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진단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 건 근막이 뻣뻣해져서 신경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신경성 저림의 특징이 뭐냐면 신경이 지배하는 특정 영역을 따라 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나 동작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 특징을 알면 어느 신경이 문제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근막 속을 지나갑니다. 근막은 우리 몸의 근육,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차가 달리려면 도로가 뚫려 있어야 하잖아요.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막이 부드럽고 탄력적이면 신경이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거나 반복적인 동작이 지속되거나 근막이 다치면 근막이 두꺼워지면서 유착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 사고 차량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근막이 신경을 누르고 신경으로 가는 혈류까지 차단하면서 저림, 통증, 근력 약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막을 풀어주면 이 막힌 통로가 열리면서 저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근막 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사지 할 때 통증 강도는 10점 중 4 이하만 허용합니다. 아프다고 더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마사지 하다가 저림이 더 심해지면 그 동작은 즉시 멈추세요. 세 번째, 이 근막 건강법은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으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은 근막 마사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응급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신경들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의 하체 신경은 크게 2개의 신경총에서 출발해요. 첫 번째는 요 신경총입니다. 요 신경총은 요추 1번에서 4번까지의 신경들이 모인 거예요. 허벅지 앞쪽과 안쪽에 감각과 운동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천골신경총입니다. 요추 4번에서 천추 3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긴 신경인 좌골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좌골신경은 쭉 내려가다가 다시 갈라져서 종아리와 발바닥까지 내려가죠.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근막이 있고 그 근막이 뻣뻣해지면 저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8가지 신경이 바로 이 길목들이에요. 신경근은 모든 다리 신경의 출발점이에요. 척수에서 빠져나와 추간공 사이를 지나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추 1번부터 5번 그리고 천추 1번에서 3번까지 레벨마다 담당하는 피부 영역이 달라요. 어느 레벨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저리는 부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추 2번 쪽이 눌리면 허벅지 앞쪽 윗부분, 요추 3번이 눌리면은 허벅지 앞쪽 중간에서 무릎 안쪽, 요추 4번은 허벅지 앞쪽 아래, 무릎 안쪽, 정강이 안쪽, 그리고 요추 5번이 눌리면은 정강이 바깥쪽 발등,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천추 1번 신경은 종아리 뒤쪽, 발바닥, 발 바깥쪽이 저려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추 신경병증의 약 90%가 요추 4, 5번 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발등이나 발바닥, 발 바깥쪽이 저리신 분들은 이 첫 번째 신경근부터 잘 보세요.
신경근을 위한 마사지는 허리 근막 마사지입니다. 바로 누우실게요. 양쪽 주먹을 허리 양쪽에 놓고 체중을 천천히 실어서 허리 쪽에 근막을 풀어줍니다. 체중을 그냥 실으셔도 되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좌우로 자극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테니스 공이 있으시면 허리에 테니스 공을 넣고 압박을 하셔도 됩니다. 허리부터 골반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분 이상 풀어주세요.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더 자세한 운동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올라온 허리 디스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요신경총입니다. 요신경총은 허벅지 앞쪽과 안쪽으로 가는 모든 신경의 출발 터미널이에요. 이 요신경총이 어디 있냐면 허리에 깊숙이 있는 큰 근육인 장요근 안쪽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퇴신경, 외측 대퇴피신경, 폐쇄신경 같은 신경들이 뻗어 나옵니다. 요신경총이 압박되면 허벅지 앞쪽, 허벅지 앞 안쪽, 무릎 안쪽까지 광범위하게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고관절 굽히기나 무릎 펴기 동작이 약해지기도 해요. 장요근이 과도하게 수축되면 그 안에 있는 신경총이 눌리는 거거든요. 오래 앉아있는 분들, 고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은 특히 이 요신경총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장요근 근막 마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배꼽 옆부분에 손을 대고 천천히 깊게 눌러줍니다. 장요근은 복근 저 아래 깊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깊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복부에서 골반을 향해 내려가면서 이동하면서 골반까지 쭉 풀어주세요. 손끝이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쭉 깊게 눌러서 풀어줍니다. 억지로 세게 누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깊게 지그시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주세요. 장요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에 올라온 장요근 영상 참고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세 번째 신경인데요. 외측 대퇴피신경.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허벅지 바깥쪽의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어디를 지나가느냐면요, 장요근 바깥쪽으로 나와서 골반 앞에 있는 서해인대를 통과해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서해인대를 지나가는 통로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통로에서 압박이 잘 생겨요. 의학용어로는 이상감각성 대퇴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측 대퇴피신경이 압박되면 허벅지 앞쪽 바깥쪽이 저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더뎌지기도 해요. 무릎 바로 위에까지 저림이 오기도 합니다.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벨트를 너무 꽉 차거나 비만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오실 수 있어요. 오래 서 있거나 고관절을 펴는 동작에서 악화가 되고 앉으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허벅지 바깥쪽이 저리시면서 앉으면 좀 나아지는 분들은 이 신경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외측 대퇴피신경을 위한 근막 마사지입니다. 두 부위입니다. 첫 번째는 서해인대 근막 마사지입니다. 골반 앞쪽에 이 튀어나온 뼈, 이게 전상장골극입니다. 이 전상장골극 안으로 2cm 정도 지점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지점이 외측 대퇴피신경이 서해인대를 지나가는 지점이에요.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대퇴근막 장근과 봉공근 사이 근막 마사지입니다. 여기는 아까 풀었던 튀어나온 뼈인 전상장골극의 아래쪽이고요. 전상장골극의 아래 2에서 3cm 지점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여기를 부드럽게 풀다 보면 좀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거고요. 이 부위를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 두 곳을 함께 풀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대퇴신경입니다. 요 신경총에서 나오는 가지 중에서 가장 굵은 신경인데요. 허벅지 앞쪽과 무릎 안쪽, 정강이 안쪽, 복사뼈 안쪽까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에 눌리면 허벅지 앞쪽 전체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무릎 안쪽에서 복사뼈 안쪽까지의 감각 이상 저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대퇴신경을 위한 근막 마사지입니다. 대퇴사두근 근막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한쪽 다리를 펴니다. 양쪽 다리를 펴고 하셔도 되고요. 허벅지 앞쪽의 근막을 손끝을 이용해서 풀어줄 겁니다. 여기는 대퇴사두근과 외측 관근이 지나가는 부위의 근막들입니다. 골반에서 무릎을 향해 이동하면서 풀어주세요. 특히 허벅지 약간 바깥쪽 대퇴직근과 외측 관근 사이 쪽을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이 경계면이 유착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폐쇄신경입니다. 이 신경 병원에서도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허벅지 안쪽이 저리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신경이에요. 폐쇄신경은 내전근 사이의 근막층을 따라 주행하면서 쭉 따라서 무릎의 뒤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허벅지 안쪽에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눌리면 허벅지 안쪽의 중간 부분부터 오금 뒤편까지의 저림과 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타구니 깊은 곳이 아프면서 무릎 안쪽까지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다리를 모으는 힘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다음은 폐쇄신경을 위한 근막 마사지입니다. 내전근 근막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르게 앉아서 다리를 나비 모양으로 벌려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근막을 따라서 오금까지 내려가면서 풀어줄 겁니다.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쪽부터 양손으로 쥐어서 풀어줍니다. 내전근은 양손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 크게 만져지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근막을 사타구니부터 허벅지 가운데를 지나서 오금 바로 위까지 만져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그 신경입니다. 바로 좌골신경이에요.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긴 신경입니다. 이 좌골신경은 골반을 빠져나와서 이상근 아래를 지나고 허벅지 뒤쪽을 쭉 따라가다가 오금 뒤쪽에서 경골신경과 총비골신경으로 나뉩니다. 좌골신경이 눌리면 엉덩이 뒤쪽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까지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주로 오래 앉아 있으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은 좌골신경을 위한 근막 마사지인데요. 이상근 근막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은 어디 있냐면요. 꼬리뼈와 골반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인 대전자, 이 대전자와 꼬리뼈를 잇는 선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엉덩이 매우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고요. 요걸 앉아서 해볼게요. 주먹을 이상근의 위치에 놓고 가볍게 체중을 실어 앉아줍니다. 그러면 엉덩이 깊은 곳에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거고요. 마사지의 강도는 체중을 실는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움직이시거나 무릎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상근을 더 자극하셔도 됩니다. 주먹이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테니스공을 이상근 위치에 놓고 살짝 체중을 실어 앉아서 이상근을 풀어주셔도 됩니다.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주세요. 이때 다리가 찌릿하게 저려오면 압박을 줄이셔야 됩니다. 1분 이상 풀어주세요. 일곱 번째는 경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이 오금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종아리 뒤쪽으로 내려가는 게 경골신경이에요. 이 경골신경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지배하고요.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발목 안쪽에 족근관을 통해서 발바닥까지 내려가서 발바닥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뒤쪽에서
발바닥까지 저림이나 통증이 생겨요. 발바닥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모래를 밟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경골신경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경골신경 증상이 심해지면 발가락을 굽히는 힘이 약해지기도 해요. 다음은 경골신경을 위한 근막 마사지입니다. 종아리 근막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앉아서 양쪽 다리를 벌린 다음에 오금부터 아킬레스 힘줄 바로 윗부분까지 꾹꾹 눌러가면서 손으로 쥐어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여기는 비복근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자미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경계, 즉 알통이 끝나는 부위 쪽을 집중적으로 잘 풀어주시는 게 경골신경이 풀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주세요. 마지막 8번째 총비골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좌골신경이 오금에서 2개로 나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골신경이 종아리를 뒤를 따라서 내려갔다면 총비골신경은 비골 둘을 감아서 종아리 바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비골 둘을 감아서 내려가는 지점이 상당히 표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압박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압박에 취약한 지점이에요. 이 종아리 쪽에서 압박에 가장 취약한 신경이 이 총비골신경입니다. 실제로 하지신경 포착에 매우 흔하게 발생해요. 이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앞쪽, 발등, 발가락 쪽에 저림, 화끈거림, 그 다음에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발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족하수라고 해서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해서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장시간 쪼그려 앉기 등이 흔한 원인이 됩니다. 혹시 이 습관이 있는 분들은 당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총비골신경을 위한 근막 마사지입니다. 비골근과 장지신근의 근막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비골두 아래로 만져지는 근육이 비골근이에요. 띠처럼 만져지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그 비골근 바로 앞에 장지신근이 있습니다. 이 두 근육 사이의 근막을 무릎 바로 아래부터 종아리 지나서 발목 위쪽까지 쭉 풀어줄 거예요. 1분 이상 충분히 풀어주세요. 자, 오늘은 다리 저림의 원인을 신경별로 나눠서 8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다리 저림은 어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 저리는 부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림이 나타나는 부위와 어떤 동작에서 악화되는지를 잘 관찰하면 내 다리 저림이 어느 신경에서 비롯된 건지 직접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근막 마사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막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데도 증상이 점점 나빠지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잘 만져줘야 몸이 살아납니다. 근막 건강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니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세요. 정우주의 근막 건강이었습니다.